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수십 미터 높이의 폭포는 물론 바닷물과 소주까지 얼 정도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얼음장이 됐는데요. 웬만해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부산 해변에도 얼음이 생겼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60m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빙벽을 오르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맹추위에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음과 눈이 빚어낸 아름다운 설국도 누구 하나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이 진짜 너무 없는 날이에요. 뭐 겨울 들어 최고 한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사람이 제일 없습니다. 오늘.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앞바다는 온통 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넘실대던 파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박한 배들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기온이 좀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부산 지역 해변에도 얼음이 생겼습니다. 갯바위에 새하얀 얼음이 낀 모습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생소한 광경입니다. 오늘 좀 뚝기가 좀 어렵던데. 지금 내가 여기 안 지가 50년인데 50년 최고 오늘 한 두 번째 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얼어붙은 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는 점이 낮은 맥주와 소주도 동장군의 매서운 기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맥주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꽁꽁 얼다 못해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업체에서만 수백 병의 주류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계량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유리창과 수도배관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정점을 찍은 추위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이번 주말 다시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설 연휴 기간 국내 학술기관과 연구소 홈페이지가 줄줄이 중국 쪽으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었는데요. 정부는 이들 기관이 특히 보안이 취약한 점을 해커들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킹 조직의 공격을 받은 국내 한 학회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눌러 들어가 보니 요청한 홈페이지는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같이 해킹당한 국내 기관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12건. 설 연휴 첫날인 21일부터 24일 사이 이뤄졌는데 학회와 연구원에 집중됐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일부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논문을 주고받는데 홈페이지가 마비되니까 어려움이. 이들이 샤오칭이라는 이름을 쓰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중국어로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들이 중국 해킹 조직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명입니다.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예고는 했지만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홈페이지 보안이 취약한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공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엔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 정부 네트워크도 해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만일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금 그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 예고 및 그리고 예상되는 기관 대상으로 공격 등이 확인되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최근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북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싱 공격을 진행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상반기 중에 오를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을 계획 중입니다. 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약 한 달 전쯤 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열릴 공청회에선 300원 인상 외에 400원 인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00원은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더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도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데 서울과 마찬가지로 최대 400원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어 승객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시간당 요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앞당겨졌습니다. 이 시계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90초, 최후의 날 코앞까지 다가갔다는 분석입니다. 당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앞으로 90초. 현지 시간 24일 미국 핵과학자회는 초침이 자정 쪽으로 10초 더 가까이 간 지구 종말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이동이자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자정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운명의 날 시계로도 불리는 이 시계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전술핵과 생화학 무기 사용 우려 때문입니다. The possibility of nuclear use cannot be discounted. Accidents, mistakes, and miscalculations could lead to unintended escalation. And Putin might deliberately escalate if faced with the prospect of defeat. And Russia's false accusations that Ukraine planned to use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take on a new meaning as well. The continuing stream of disinformation about bioweapons laboratories in Ukraine raises concerns that Russia itself may be thinking of deploying such weapon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탄이 대체 연료로 쓰이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을 주축으로 설립된 핵과학자회는 지난 1947년 이래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해왔습니다.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 자정 2분 전까지 임박했다가 미소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 17분으로 가장 길게 늦춰진 바 있습니다. 시계는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처음 초단위까지 진입한 이후 3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해외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야구 선수들의 WBC 대표팀 조기 합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비협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출신 추신수가 학교 폭력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배제된 안우진을 두둔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훈 기자입니다. 김하성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이 WBC 대표팀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샌디에이고 야수들이 다음 달 16일까지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샌디에이고 내야수 김하성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한국 대표팀의 WBC 전지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WBC에 비협조적인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표팀에는 김하성 외에도 최지만, 토미 에드먼 등 메이저리거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출신 추신수가 학교 폭력으로 WBC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키움 투수 안우진을 두둔하면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21일 미국의 한 한인 라디오에 출연해 안우진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도 받고 출전 정지도 받았는데 국제대회를 못 나간다며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추신수의 발언에 팬들은 대표팀의 세대 교체 필요성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선수를 기용해서는 안 되며 용서는 피해자가 한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은퇴한 야구선수 안영명이 자신의 SNS를 통해 추신수가 진짜 선배란 생각이 든다고 동조하는 의견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구조화로 지난 대회 부진을 만회할 전략 수립이 한창인 이강철 감독. 빅리거들의 전지훈련 불참과 추신수의 소신 발언이 가져온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